자, 수능 완성, 네, 유형편 3번 부분에서는, 유형 3번 문학 파트에서는, 네, 고전 시가에서 부재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거기에 따른 정서를 느끼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일단 평론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작품들이 네, 부재하는 님에 대해서 기다림과 그리움의 정서를 갖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어떤 태도나 정서가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시적 형상을 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보자라고 평론, 일반 산문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독특한 건 요것이 중간, 네, 평론 중간에 무려 4작품을 섞어서 넣었어요. 그동안 출제했던, 네, 그동안 수능에서 출제했던 패턴과는 다소 다른 형태의 네, 질문 구성이라서 이걸 좀 꼼꼼히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유형 문제를 내겠다면 이러한 질문 구성으로 낼 수가 있겠죠. 네, 여러 작품을 묶을 때 아주 효과적일 것 같아요. 어차피 평론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 4개 작품의 특징을 좀 보면 일단 평시조와 가사, 사서시조 2작품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 A 부분에서는 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꿈을 통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정적 상황과 과장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다음 B에서는 이제 가사문학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마치 송민곡과 같은 비슷한 느낌이 드는 내용이에요. 이별의 상황에서 시적 화자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꿈이 님을 일시적으로 제외하게 되는 수단으로 쓰고 있죠. 요것이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송민곡입니다. 송민곡이 꿈에서 님을 만나죠. 그러나 송민곡에서 님을 만났지만 꿈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해요. 눈물이 연달아 나서 눈물이 발하라니 말인들 어이하며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독특한 것은 네, 역시 네, 송강정철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네, 천상계의 인물로 네, 선녀 또는 네, 신선 같은 천상계의 인물로 설정을 했다라는 점. 네, 좀 뭔가 좀 귀한 사람인가 보죠. 다음 C와 D에서는 사서시조가 나타나서 느낌이 비슷해요. 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 또는 님을 네,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비슷한데 일단 C 부분에서는 낙천적 웃음, 사서시조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낙천적인 표현을 통해서 네, 해학성이죠. 이걸 통해서 네, 시적 화제의 내적 갈등을 네, 극복하는 거죠. 네, 갈등 극복의 수단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해학적, 건강한 웃음을 통해서 네, 님이 없는 괴로운 현실을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착각 모티프, 그림자를 보고 님인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네, 종장 표현이 비슷하죠. 야, 낮이니까 망정이지.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했어. 네, 밤이 아니었으면 남 웃길 뻔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D 부분에서 님이 오마건을 네,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죠. 역시 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님을 기다리면서 그리워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님비곰비, 곰비님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월엉중창 같은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네, 좀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화자 행동이 막 우당탕탕 저녁밥 이쯤 뛰어먹고 막 가요. 그 다음에 이마에다 손을 딱 대고 니병을 쭉 파요. 행동이 되게 과장적이고 열거적입니다. 그런데 주추리 3대를 보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추리 3대는 이 삼나무를 이렇게 깎아 놓은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자기가 속아놓고서 주추리 3대가 나를 알뜰히도 정말 깔끔하게 100% 깜빡 속아 넘어가게 나를 속였구나라고 표현해서 그 반어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 자신이 속아놓고 나서 사물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하는 주객전도적인 표현도 있죠. 자, 이러한 내용을 미리 좀 사전에 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바로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요거를 이제 좀 잘 해야 되는데 산문 파트와 네, 작품 파트를 좀 잘 나눠서 정리를 해 봅시다. 산문 파트와 작문 파트를 잘 나눠서 정리하자. 자, 첫 번째 일문단으로 할게요. 고전 시가에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일문단 먼저 좀 들어갈까요? 네.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네. 부재하는 저기죠. 네. 부재하는 님에 대해서 네, 다룬 작품들을 지금 언급을 하면서 네, 님에 대한 네,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작품들의
네, 특징. 아마 공통점을 묶일 수 있는 내용이겠네요. 네, 노래 작품들의 특성. 바로 뭐다? 자, 첫 번째 문장. 님을 연모하며 하는 부분부터 볼까요? 님을 연모하며 간절한 기다림의 자세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거의 정답을 먼저 내려놓고 있죠. 님을 연모하고 있어요. 님을 연모한다, 사랑하는 거죠. 드라마 제목도 있죠,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좀 전에. 그 다음에 간절한 기다림의 자세. 오케이. 간절한, 네, 기다림의, 네, 자세인데, 이 자세가 거의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거죠. 네, 연모한다라는 건 사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다림의 자세를 갖고 있다, 시적 화자의 반응이겠죠. 그래서 요것이 정서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시적 화자의 네, 반응, 태도겠습니다. 정서와 태도를 지금 언급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건데 님을 연모하고 간절한 기다림의 자세를 갖고 있다. 네, 그리워하고 연모라고 하는 것은 정서인데 다른 말로 그리움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움과 기다림이죠. 이 모든 것이 네, 첫 번째 언급됐던 이 모든 것이 A부터 네, D 작품의 공통점이다 또는 공통 주제다라고 우리는 정리해놔야 됩니다. A, D의 예, 공통점. 그죠? 네, 공통점이 바로, 네, 사랑하면서 그리워해요.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죠.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하는 부분으로 좀 넘어갈까요? 이들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이별 후에 만나지 못한 님을 기다리며 님이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꿈이라는 매개를 통해, 네, 꿈 네모칸 들어갈까요? 두 번째는 꿈이라는 매개를 통해 네모칸 치겠습니다. 자,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님과 잠시라도 소통하려는 갈망을 드러낸다. 네, 님과 네, 소통하려는 갈망이라고 했어요. 아주 간절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님과 소통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내적 갈등을 예, 일시적으로 해소시켜주는 역할이죠. 내적 갈등, 일시적 해소라고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내적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내적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걸로. 자, 됐습니까? 다음. 네. 다음은 꿈속에서 님을 찾아가겠다는 발상을 통해 네,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림을 품격 있게 노래한 시조이다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다음은 하는 네, A 작품이 나오고 있죠. 네, A 작품에서 나타나는 건데, 네, 두 번째 문단의 소주제 비슷하게 먼저 좀 정리해 볼까요? 두 번째 문단의 핵심적인 내용은 A의 초장과 중장은 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이 작품을 면밀히 보니까, 네, 꿈속에서 앞에서 얘기한다. 꿈속에서 님을 네,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꿈속에서 님을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꿈속에서 님을 찾아가는데 네, 거기에서 네, 심정들, 네, 아마 간절한 정서들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네,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님을 찾아가는 거기에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서 또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A 부분 간단하게 앞에서도 정리를 했지만 자, 초장부터 꿈에 단인한 길이 자, 자채꽃 나량이면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가 네, 흔적이 날 양이면 해서 여기서 첫 번째 네, 꿈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어두자운 구는 네, 맨 뒤에 거 제곱으로 읽으면 돼요. 자, 꿈이라고 하는 것 어떤 기능이라고 앞에서 하는 것처럼 님과 소통을 갈망하는 소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내적 갈등 해소의 매개체입니다. 내적 갈등을 하긴 하는데 일시적으로 해소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꿈이다. 자, 님의 집 창가 밖에 성로라도 무디리라. 요거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로라도 무디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네, 반복적으로 님의 집을 찾아가게 되면
반복적으로 님을 찾아가게 되면, 반복적으로 님을 찾아가게 되면, 돌길도 무뎌질 거다. 돌길이 무너져서 뭐가 될 것이라고? 모래가 될 것이라고. 돌길이 무뎌져서, 모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됐나요? 그래서, 밑에 해석을 보기 전에, 그래서, 님을, 자주 찾아가면요. 님을 자주 찾아가면, 돌길이 이제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돌길이 무뎌진다. 돌길이 무뎌진다라는 건 돌이 모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과장하면 볼 수가 있는 거죠. 돌길이 무뎌지는 거고. 꿈길이 자체 없으니. 자, 꿈길이 자체 없으니. 그래서 자체라고 하는 건데, 자체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꿈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자체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원문대로 보면 요거 아래아로 써야 될 거. 자체 없으니에서 자체 네모칸 치고 이 자취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화자의 님에 대한 사랑을요. 사랑을 어떻게 구체화한 표현이에요. 구체화한 사물이다 또는 흔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징표라고 할까요?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떤 정표 또는 징표, 상징을 나타내는 징표 또는 정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없으니 그를 싫어하노라. 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흔적이 없으니 그를 싫어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꿈이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점. 그리고 나서 그 평론 있는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평론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면, 자, A의 초장과 중장은 여류 시인인 이옥봉의 한 시 자술의 삼행과 사행, 꿈속에 넋 만약에 자취 있다면 문 앞에 돌길 모래로 변하였으리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거기 그 평론 부분에서 보면 이옥봉의 자술이라고 하는 작품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술. 이옥봉인데 이옥봉 자술 밑줄 쳐놓고요. 자, 요거는 지금 A 부분이죠. A의 작품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옥봉인데 요거는 A와 비교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A와 비교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 비교 예시의 궁극적인 내용은 뭡니까?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죠. 유사성이라고 하면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술에 삼행 꿈속에 넋 만약에 자취 있다면 문 앞에 돌길 모래로 변하였으리라 라고 해서 돌길이 무뎌진 요 부분이 이옥봉의 자술에 보면 요거 모래로 변했다는 내용이죠. 하도 뻔질나게 다니까 돌이 모래로 변한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해서 유사성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됐나요?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돌길이 모래로 변했으리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여기서 두 작품의 이 유사성인데, 이 유사성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 유사성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이렇게 잡아서 해볼게요. 유사성 다섯 번째인데, 바로, 과장적 표현이죠. 과장적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이 됐나요? 앞에서 본 것처럼, 님의 집 앞에 나 있는 돌길이, 자, 모래로 변한다는 내용이죠. 자, 거기 볼까요? 무뎌지리라 라고 해서, 모래로 변하였으리 라고 얘기하고 내서, 모래로 변하는 것이 과장법입니다. 자, 또 하나의 공통점이 나타나죠. 과장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꿈을 통해 화자의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네요. 부재한 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가에서 님과 일시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의한 매개로 꿈이 활용되는 관습이 나타난다라고 그랬죠. 해서 차례대로 활용하면 네, 꿈이 활용이 됩니다. 네, 꿈이 활용이 되는 것은 뭐라고? 그거는 지문 내용 그대로 잘 정리하면 됩니다. 네, 부재하는 자, 님과 일시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매개체라고 되어 있죠. 님과 일시적으로 네, 소통하는 매개체다. 밑줄만 잘 쳐도 요건 될 것 같죠? 그래서 꿈을 활용한다는 점이 지금 A 작품과 네, 자술이라고 하는 작품과의 예시 비교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를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A 시조 있는 것을 두 번째 단락으로 끊어 볼게요. 편의상.